이거 다 쿠키 영상 들어갈 것 같아. 막 던져. 자, 뭐 기나긴 장마 후보에 뭐 별일 없으셨어요? 네. 한 달은 아니고 한 2,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지난 플래그십 영상 아주 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궁금한 점도 많았고 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기를 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또 반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올라오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오늘은 조금 더 쉽게 내려갈게요. 올인원 앰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올인원 앰프라면 뭐 종류가 되게 많겠지만 네트워크까지 포함된 앰프. 저희가 사실 뭐 90년대 중반 후반만 해도 샤프, 아이와 이거 올인원 앰프의 시초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컴포넌트 쓴 이후에 네. 미니 컴포넌트 네. 다 CD부터 뭐 네트워크는 그때는 없었지만 그렇게 일본 올인원 제품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현재도 나오고 있지만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오디오를 입문한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앰프는 한 100만 원 정도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내외 혹은 200만 원 안 되게 해야 스피커도 꾸미고 뭐 혹은 스피커 케이블도 좀 살 수 있고 하니까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파이오니아 70A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거기다가 뭐 조그만 인티앰프 연결한 게 근데 제가 이제 야마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말하던 올인원하고 지금 올인원하고는 완전 다른 차이인데 예전에 야마 예를 들어서 그런 올인원 앰프 그러면 CDP가 포함된 거를 올인원 앰프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들어가야지 이제 올인원으로 이제 컨셉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소스가 네트워크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사실 저도 이 오디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기원을 올라가면 금성 카세트 스테레오 카세트라고 그랬죠. 그걸로 올라가요. 그게 올인원이죠 사실은. CD 나오기 전에 80년대 초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올인원이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올인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이제 소스가 바뀐 거고 훨씬 더 고급 제품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차이고 말씀 나온 김에 네. 지금 현재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어느 선까지가 올인원이라고 보는지. 올인원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블루투스 올인원,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는 올인원 앰프니까 이거는 소스 기기가 내장되어 있는 소스 기기랑 앰프랑 합체된 거죠. 그렇죠. 스피커를 제외하고. 예. 이게 이런 식의 오디오가 사실은 기존에는 앰프의 어떤 부가 기능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포함된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스트리머랑 앰프가 거의 대등한 그 좀 포션을 차지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어떨 때는 좀 올인원 쪽으로 흐름이 가기도 하고 오디오 마니아들이 어떨 때는 뭐 인티 이상의 분리가 뭐좀 철저하게 분리형으로. 좀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시 좀 단출하고 뭐 간편한 올인원 기기들이 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양극화 현상하고 또 맞물려서 아주 비싼 쪽은 철저하게 더욱 분리형으로 가는 것 같고 1000만 원 미만에서는 거의 메인스트림이 네트워크 인티앰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애매한 지금 포지션이 거기에 이제 스피커까지 들어간 뭐 뮤저 2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한 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올인원은 이게 막 그 지난주에 뭐 플래그십 제품들 막 얘기하고 그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 자체가 그 매니아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 초심자들한테 많이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라서 타겟이 좀 다르다고 봐요. 또는 매니아의 서브. 네. 그렇죠. 혹은 매니아들의 서브. 네. 기본적으로 이런 올인원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도 사실 제조사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내놔야 잘 팔릴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이제 파악하게 됐고 요즘에 이제 사실 주거라든가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검토를 해봤겠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들의 집 구조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조그만 제품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올인원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런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충분히 축적이 돼 왔었죠. 사실 D클래스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스 기기도 뭐 예전처럼 CDP가 이제 필요 없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저희 사신 리뷰 3편쯤, 4편쯤 초반에 파워노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파워노드를 얘기하면서 이 올인원 F가 이 거대한 스피커를 드라이빙하는 능력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그런 것들에 많이 놀랐다라는 그 얘기들 기억이 나는데 파워노드 같은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기가 네.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에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런- 스피커도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하이파이 영역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한 기기지만 네. 네. 그 크기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들어간 기술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스피커까지 대입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써봐도 좋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집에서 특히 그 어떤 공간이 좁거나 그리고 완전 오디오 매니아가 아니면은 파워노드에다가 정말 똘똘한 스피커 하나 하면은 정말 음악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기기라고 보고요. 뭐 탄노에도 했고 스캔소닉에도 물렸고 정말 그 조그맣고 얇은 파워노드 2하이를 보면서 두 가지 기술이 좀 받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만큼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음원 자체의 해상도라든지 스펙이 높아지면서 그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거. 그리고 아까 코난이 말한 것처럼 클래스 D 앰프 역시 음질이 발전해왔고 그 장점 다 아시는 대로 작게 만들 수 있고 대출력을 낼 수 있고 열도 덜 나고 하니까 이런 올인원 컴팩트 시스템에는 최적의 어떤 모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받쳐준 덕에 파워노드 같은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국내 제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뭐 이 올인원 앰프 주제를 꺼낸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웨이버사의 슬림라이트를 들어볼 때 굉장히 좋았어요. 감동도 받았고 네. 소리도 아주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제조사다 보니까 피드백, AS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고 네. 그래서 좀 국내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고나 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웨이버사 제품들은 제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상급 제품들 여러 가지 이제 W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 써봤는데 W 슬림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되게 좀 신기했었죠. 원래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 제품은 좀 안 만들거든요 원래. 근데 실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조그만 거예요. 진짜 노트북 조그만 노트북 많은 크기인데 이건 아날로그 입력이 없어요. 아날로그 입력이 없고 그냥 스트리밍 위주로 듣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거고 내부에 D클래스 증폭 모듈이 들어있는데 이게 채널당 8채널씩 병렬 조합해가지고 뭐 전문용어로 PPBT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출력 대비 뭐 스피커 제어력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웨이버사 특징이라면은 웨이버사의 DAC에 여러 가지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WAPX라는 그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이제 진공관의 배음 같은 D클래스 앰프지만 그런 소리를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또 구현을 했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다이내믹 레인지 인핸스먼트라는 또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가지고 다이내믹 레인지를 좀 더 보완해주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하여튼 이 작은 사이즈의 그런 성능을 내는 작은 사이즈의 기능이 많은 앰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작은 사이즈의 그 정도 성능을 내주는 기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802 DS 그러니까 D3 물려갖고 그 우퍼 두 발을 그냥 빵빵 울려주는 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고 80이면 뭐 대형기에 속하죠. 그렇죠. BMW 정도면 뭐 그게 무게가 2.2kg 한 그 정도? 엄청 가벼워요. 네. 그런 앰프가 더군다나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가 그 802 정도 되는 큰 스피커를 그냥 울리는 걸 보고 홀린 듯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직접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그게 FM 튜너도 돼 있고 정말 쓸모가 많은 앰프인 것 같아요. 거기다 DS를 도킹을 하면 아날로그가 네. 생기는데 그건 아직 그렇죠. 테스트 못 해보셨죠? 그거는 아직
출시 안 됐어요. 아, 예, 예. 그냥 공 가격 개발은 다 됐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국산 제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하이파이 로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앞에 그 전면에 화려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기능상도 상당히 쓸만하다고 해서 뭐 오디오 동호회인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요. 네, 좀 뭐 많이 들어봤고요. 초창기부터 거기 이제 회사가 한번 탐방도 가보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어떤 회사예요? 하이파이 로즈. 원래 모 회사는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설계하는 되게 중견 기업이고 그 일반적인 오디오 쪽을 사업부로 원래는 두지 않았는데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하는 동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라고 그러면은 고음질을 다루는 뭐 좀 되게 좀 보수적인 그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가장 많이 부각된 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 아니 보이는 오디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귀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것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전면 모든 제품들이 전면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죠. 요즘에 이런 제품들이 나온 게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기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된 오디오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 오히려 영상이 뭐 전면 디스플레이 되고 이러니까 안 듣던 음악도 영상에 빨려 들어서 이렇게 듣게 되는. 소스가 유튜브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음악 듣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음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오케스트라 연주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까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라고 했는데 이제는 비디오 힐드 이제 좀 완치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비디오 힐더 라디오 스타. 그러니까 하이파이 로즈 제가 들었던 모델은 RS150인데 유튜브가 그렇게 선명하게, 물론 화면은 5인치인가 좀 한계는 있지만은 그걸 데스크 위에다 놓고서 유튜브 감상하면서 조그만 데스크 스피커를 놓으면은 나만의 어떤 콘서트 홀이 펼쳐지는 아주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유튜브에 특화된, 그러면서 이게 국산 제품에서 이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스크린까지 유튜브까지 포함시킨 올인원이라는 데서 상당한 희망을 봤어요. 저도 이제 잠깐 뭐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서 보니까 이 시각하고 같이 뭐 유튜브 4K 영상 이렇게 보니까 음질도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네. 그 이론이 있어요. 네, 실제. 네, 시각하고 청각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시각만 받쳐주면 음질이 떨어져도 그 구분을 못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 전에 2채널이라 하면 불 꺼놓고 딱 포커싱 맞춰가지고 얌전하게 듣는 거라 생각했는데 영상하고 그 아티스트의 모습하고 음악이 같이 오니까 저는 왠지 시각이 청각을 마스킹 시키는 그런. 그렇죠.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스마트폰 앱,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 올인원 앰프의 거의 필수품이 돼가고 있고, 뭐 에어플레이나 블루투스나 뭐 UPnP, 그 다음에 뭐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다 이 스마트폰을 전제로 한 어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스마트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 올인원 앰프가 활성화된 게 아닌가,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은 제품, 방금 네. 아톰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올인원임에도 하이파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들을 만한 제품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갈까요 이제? 입 좀 풀리셨어요? 가죠. 네. 자기 검열을 하지 말아야 돼. 컨디션 안 좋으시네. 한잔 하시고. 난 괜찮은데? 속이 이상하네. 있어요?